네, 주말 사이 통화 정책과 좀 실적만을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딥시크가 등장했습니다. 여진을 좀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 걸까요?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6일간의 좀 설 연휴 끝에 맞이한 우리 증시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지난해에는 주요국 중에 좀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딛고 1월 달에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1월 달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미국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설 연휴 이후에 좀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는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 5영업일간 거래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가 0.8%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1.9%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기록한 한 0.8% 하락은 큰 어떤 하락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6%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15%, 12%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충격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반영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4%대 수익률을 호조를 기록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1월 달에 현재까지 한 3.2% 올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9%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호조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아시아 시장인 일본, 중국, 인도는 모두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요인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가 1월 달에 지금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긴 했지만 외국인 동향은 지금 1월 달에도 순매도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 구조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 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2월 초를 지나면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딥시크가 사실 주 초반에 좀 터져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찾고 개장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좀 싶었는데요. 2월 달에는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좀 빅이벤트였던 FOMC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연준이 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좀 삭제하는 등 물가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식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그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성명서 문구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매파적인 기조로 흐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고용하고 물가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파 성향의 그 성명서 문구에 대한 우려감을 좀 희석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FOMC 회의 자체가 다소는 매파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하락을 했고요. 달러화 가치도 좀 안정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은 1월 FOMC를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금리 선물에 반영된 3월 달 FOMC 전망이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오히려 조금 높아졌고요. 그리고 6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 이 부분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지고 오히려 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따라서 연준 통화 정책을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직 좀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르고 조금 나오는 지표들을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셨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은 2월 달에 금리를 그래도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3월까지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셈법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좀 금리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는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동결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동결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젠 1월 달 금통이 그 통화 결정 그 전망 그러니까 향후 3개월 전망에 대해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1월 달 기준으로 3개월이면 2월, 3월, 4월까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3월 달 금통위가 없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는 4월 달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미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좀 공개한 건데요. M7을 좀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좀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도 돌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쇼크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AI 산업의 좀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딥시크의 어떤 갑작스런 출현이겠죠. 뭐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딥시크가 강력한 경쟁자가 맞는가라는 측면인데요. 경쟁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업체 외에 AI 관련된 새로운 어떤 모델을 특히 이제 중국 업체에서 이걸 혜성처럼 등장해서 내놨기 때문에 경쟁자의 등장인 건 맞고, 근데 이게 강력한지는 조금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입 자본이 중국 측에서 밝힌 만큼 그렇게 효율적인지는 아직은 좀 점검의 필요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쟁자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고평가 문제가 어느 정도는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미 부각된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당장 이런 부분들이 뭐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딥시크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는 효율성이거든요. 너무 많이 그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효율화에 대한 어떤 점검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그 빅테크 내부에서 수익성 방향을 좀 바꾸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그 플랫폼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들,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그 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이 AI 산업의 일단 호황, 이런 어떤 수혜를 거의 독점적으로 받았던 엔비디아와 같은 칩 제공 업체들은 이 자본 지출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쪽 수익성은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는 지난해에 주로 이제 제조업체들, 칩 제조업체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던 어떤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이들 제조업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AI 반도체의 고비용 문제,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시장 어떤 변동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 중국 그 딥시크의 부각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중국 규제를 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이미 관련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최사양 칩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소 낮은 단계의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산업 규제에 따른 어떤 무역 마찰, 이 부분은 조금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매기가 등장을 하면서 반도체 칩 쪽은 좀 비중이 줄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딥시크 충격에 이어서 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위협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뭐 보조금 이런 거 일시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내 관련주들은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보조금 관련된 이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금 뭐 중단하라,
뭐 이런 그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이걸 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거기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정책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결정이 됐던 보조금 지급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신규 보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어떤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작동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반도체에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중국 어떤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요인들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전개 방향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주가한테 불리한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연휴를 보내고 왔고 이제 2월장을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2월 1일이 그 관세부가 현실화되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우리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을 좀 주요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월 1일 날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으로 25% 관세가 실제로 이제 강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이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알파벳, AMD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 목표치 도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가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